한국 아저씨들 특 헝가리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헝가리의 HUN은 훈이어서 훈족의 땅이고 결국 흉노족이 세운 국가야. 개인적으로 헝가리에 갔을 때는 막상 동아시아인과 생김새가 매우 달라서 실망 아닌 실망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 나무위키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역사 패널들은 이것이 흥미 위주의 낭설이라는 쪽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은 헝가리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예전부터 너무나도 궁금했던 이 희대의 떡밥이 진짜 근거 없는 낭설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논쟁의 기원, 어원학부터 최근 DNA 조사까지 최대한 다양한 요소를 담아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훈족과 아바르족이 수세대에 걸쳐 서진하는 과정 속에서 경로상에 있던 유라시아 유목민도 함께 휩쓸려 갑니다. 그 중엔 농사 잘 짓는 이란계 알라닌이 있었고 수렵 생활을 하던 우랄산맥의 마자르인도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에서 4000년 전에도 우랄 계통 중 일부가 유럽으로 이동해 현재의 핀란드, 에스토니아인이 되기도 했죠. 그에 비해 마자르인은 뒤늦은 7세기부터 우랄산맥에서 서진하여 이동 과정 속에서 튀르크, 인도 유럽, 이란 계통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군사체제 및 유목과 농경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 서쪽에 있었던 마자르인은 7세기경 서진한 서돌궐 출신 하자르에 포섭되어 흑해 북쪽에 있는 불가르 부락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750년 우크라이나 근처인 돈강에 정착. 그런데 하자르인은 어느 시점부터 영토의 동쪽인 카스피해 근처에서 안주하게 되며 서쪽 영토는 마자르인의 몫이 됩니다. 덕분에 마자르인은 직접 리더십을 갖고 유럽 방향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서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중간에 튀르크계인 페체네그인의 맹공을 받지만 결국 9세기 아르파드라는 뛰어난 리더 아래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895년 카르파티아 분지로 입성하죠. 이것이 바로 현대 헝가리의 영토로서 이후 수천 년간 살게 될 터전이 됩니다. 헝가리인들은 이에 조국 정복이라는 표현을 붙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에는 나라를 건국하고 부흥시킨 영웅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정중앙에 7명의 부족장의 기마상들이 바로 말씀드린 조국 정복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7명의 정체는 연대기에 따라 해석도 다르고 건국 한참 전에 죽은 인물들도 함께 있어서 어쩌면 조국 정복의 7대 영웅이 아니라 마자르인 수백 년의 이동 과정에서의 올타임 레전드 장군 콜렉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국 정복은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기도 했는데 게르만인 슬라브인 입장에서는 비옥한 카르파티아 평원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큰 비극이었죠. 특히 잘 나가던 게르만의 동진을 막으면서 유럽 내 세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게르만인에게 꼭 나빴던 건 아닙니다. 강력했던 마자르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그동안 크게 분열되었던 게르만 제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인리히 1세에 의해 통합이 되게 되죠. 이것은 최초의 중세 독일 왕조인 오토 왕조 및 신성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현재의 헝가리,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바르 칸국의 유민들도 790년대의 멸망 이후 아르파드에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세기에 쓰여진 헝가리 건국 신화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거인 니므롯의 쌍둥이 아들로 후노르와 마고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고르는 마자르인, 후노르는 훈족을 뜻하는데요. 두 형제는 사냥 대회 중에 갑자기 아름다운 흰색 사슴에 홀려 쫓아갔고 흑해 북쪽의 아조브해 혹은 스키티아에 도달했다는 내용. 그러다가 흰색 사슴은 사라지고 두 형제는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흰 사슴은 돌궐의 상징인 만큼 서돌궐 유민이 만든 하자르를 대입하면 딱 들어맞죠. 역사에서 마자르인은 하자르인을 따라서 흑해 북쪽을 점령하는데 그 이후 정작 하자르인 본인은 사라지니까요. 신화로 돌아가면 얼마 후 마자르와 후노르는 이란계인 알라닌 공주와 결혼하고 나라를 건국해 이것이 헝가리 왕가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신화가 바로 헝가리는 훈족이 만든 나라이며 헝가리의 앞글자도 훈에서 나왔다는 떡밥의 단초를 제공하는 전설. 그러나 이 신화를 부정하며 단순히 마자르인이 훈족과 아칠라의 권위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20세기까지 많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1. 헝가리인은 튀르크 훈족과 관계없는 우랄계이다.
2. 훈은 469년에 멸망해서 895년 헝가리 조국 재정복과 무려 400년 차이가 난다. 3. 헝가리의 어원은 훈이 아니라 온 오고르이다. 12세기 헝가리 왕족의 건국 신화에도 본인들이 훈과 아틸라의 후예라고 자칭하고 현재까지도 헝가리에서는 아틸라의 무덤을 찾았다는 떡밥도 있고 개인 인명으로도 아틸라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죠. 과연 헝가리인이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본인들의 조상에 대해 무지했거나 단순히 블러핑을 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헝가리와 훈이 연관 없다는 주장은 현대의 분류학적 사고에서 발생한 오해이거나 서양 중심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헝가리, 훈이 연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헝가리인은 우랄계이니까 튀르크계인 훈족이 아니다 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2022년 흥미로운 DNA 연구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조국 정복 시절 지배층 유전자 샘플 37개 중 11개는 순수한 우랄계였으며 다른 11개는 우랄계와 유럽계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에는 다양한 계통이 섞여 있었는데 이란계 알라닌, 스키타이인도 있었지만 훈 제국과 아바르 제국 지배층의 유전자도 상당수 섞여 있었죠. 심지어 아바르인이 몽골계 선비와 훈 제국 유민으로 구성된 만큼 선비족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헝가리 조국 정복의 리더들은 우랄계뿐만 아니라 훈 제국, 아바르 제국 유민과 당대 카스피해 서쪽의 유럽 이란계까지 포함한 엄청난 다인종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DNA 증거는 헝가리 건국 세력이 우랄계통인이 훈족과 상관없다고 하는 기존 주장을 반증하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순수 우랄계에도 최대 37%까지 훈족과 유사한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제국 시절 이전인 3세기에 섞였다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훈제국이 만들어지기 전 흉노가 중국 땅에서 밀려나면서 서진할 때 우랄 산맥을 거치면서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DNA적인 근거에 바탕하면 애초에 마자르인이 유럽 지역으로 오기 몇백 년 전부터 흉노의 피를 갖고 있었고 헝가리 조국 정복 때 미리 유럽에서 맹위를 떨친 훈 제국 유민을 만났을 때는 몇백 년 전 갈라진 먼 사촌을 만난 셈인 것이죠. 참고로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훈 제국의 유민들은 언어 문화적으로는 튀르크 계열인데요. 10세기 동로마 기록을 보면 헝가리 건국 7개 부족 중 2개가 우랄계이고 무려 5개가 튀르크계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헝가리 초기 왕들은 본인을 튀르크 왕이라고 할 정도로 건국 시점부터 튀르크계 영향력이 높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기 헝가리에는 어떤 튀르크가 주세력이었을까요? 10세기 이전에 유럽의 튀르크계 국가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훈 제국과 그의 유민들이 주축이 된 불가르, 몽골계 선비족과 훈 제국 유민이 결합한 아바르, 그리고 이들보다 좀 더 늦게 중국에서 서진한 서돌궐 출신 하자르. 초기 헝가리의 튀르크계가 이 셋 중 누구인지는 헝가리의 어원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많은 20세기 학자들은 헝가리의 어원이 훈이 아닌 온 오구르에서 왔다고 하며 헝가리의 어원을 훈과 연결시키는 것을 가짜 역사학 취급했죠. 그런데 사실 온 오구르가 훈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우랄계 마자르인이 하자르인의 도움을 받아 7세기 흑해 북쪽의 불가르 칸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마자르인은 피지배층인 불가르 유민에게 오히려 문화적으로 동화되었는데 바로 이 불가르 유민의 부락이 온 오구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르 칸국 혹은 온 오구르의 마지막 군주인 쿠브라트는 스스로를 아틸라의 후예라고 했으며 실제로 불가르 칸국의 기원인 불가르 훈 또한 아틸라의 셋째 아들 에르나흐를 시조로 두고 있죠. 에르나흐는 아틸라 사후 훈 제국의 유민과 함께 현재 우크라이나 및 카프카스 지역에서 세력을 정비합니다. 이 세력은 우티구르, 쿠트리구르, 불가르 등의 이름으로 역사에 나타났는데 6세기경 로마 기록에는 세력명 뒤에 훈을 명기합니다. 위치와 장명법상 오노구르는 이 세력들의 후신으로 보이죠. 10세기 앵글로색슨 지도에도 헝가리 지역의 라틴어로 훈 사람들이라고 명기됩니다. 20세기 학자들은 왠지 모르게 그 시절엔 훈을 유목민의 일반 명사로 썼다라고 반박하지만 6세기 로마는 주변 세력이 훈인지 아닌지 절대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훈과 개인적인 애증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10세기 지도 또한 다른 세력의 네이밍이 정확히 표현된 것으로 보아 훈이 단순히 일반 명사 개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적으로도 불가르 한국 혹은 오노구르는 아틸라 훈 제국 지배층과 같은 오구르어를 썼습니다. 같은 튀르크계라도 하자르 한국의 지배층은 샤즈 튀르크어를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죠. 한편 조국 정복 시점에 헝가리 지역에 거주하던 아바르 유민의 지배층 또한 마지막 순간에 마자르에 항복하면서 합류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지배층 혹은 부족장 자리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즉 400년의 시간 격차는 있지만 헝가리의 어원이자 양대 건국 세력 중 하나인 오노구르 혹은 불가르는 훈제국과 아틸라를 계승했다는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러시아 영향인지 많은 헝가리 출신 학자들은 튀르크계와 혼합부족이라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면서 로마, 독일, 헝가리 역사책에서 헝가리인이 훈으로 불렸던 것에 대해서는 오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기원 관련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헝가리가 우랄 계열 언어라는 원론만 말하며 은근슬쩍 훈과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다민족 국가를 특정 단일 민족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마자르와 결합한 튀르크계가 언어도 훈과 같은 오구르어를 썼으며 훈 제국 유민의 핵심 영토에 살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훈과 아틸라의 후예라고 하며 실제로 아틸라의 후손의 행적과도 일치하고 1200년대 헝가리 역사책에서도 훈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과연 20세기에 갑자기 훈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우랄계라는 걸로 연관을 피해온 것 같지만 이젠 DNA와 언어 분석까지 나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의 국가나 왕조는 인종이나 정체성이 바뀌어도 수천 년 동안 하나의 큰 줄기로 인식하면서 동양 혹은 유목민족의 역사는 갑자기 엄청나게 깐깐한 분석을 하면서 제국의 영향력을 작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며 약간의 오리엔탈리즘도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왕실의 직계나 혈통 여부로 민족 정체성을 매우 마이크로하게 나눈다면 사실 1500년 역사의 로마 제국도 수십 번이나 황제의 인종이 바뀌었기에 로마 제국으로 일반화하면 안 되고 20여 개의 왕조로 나눠서 표현해야 맞죠. 한편 사실 몽골, 튀르크, 우랄계는 매우 현대적인 분류이고 당시 초원의 생존 앞에서는 유목민족들이 민족 계통을 구분하는 것에 전혀 실익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피부색 달라도 잘 싸우면 형이 되고 농사 잘하면 삼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노구르는 마자르가 되고 마자르는 오노구르가 됩니다. 우랄계는 튀르크계가 되고 튀르크계는 우랄계가 됩니다. 또한 유럽계 슬라브와 이란계 알라닌도 거대한 인종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헝가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 스스로를 튀르크 왕이라고도 하면서 가끔은 위대한 마자르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두 세력이 결합 후에 각각의 선조를 모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 집안의 손자가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둘 다 모시는 건 정신분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듯 말이죠. 서두에 헝가리 건국 신화가 우랄계 마자르를 나타내는 마고르와 튀르크계 훈족을 나타내는 후노르가 형제같이 함께 사냥을 하면서 땅을 찾아 건국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허황된 신화가 아니고 헝가리의 건국 과정을 정말 잘 표현한 메타포로 보이며 특히 최근에 재증명되는 경향입니다. 물론 마자르인을 직접 서진하게 한 하자르인과 조국 정복 시 헝가리 지역에 있었던 아바르인도 헝가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튀르크계이지만 여러 정황상 마자르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오노구르와의 조우가 헝가리 정체성 형성의 가장 큰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노구르의 시조는 아틸라이고 오노구르에서 유래한 국명인 헝가리의 시조를 아틸라와 훈족으로 연결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앞에서 우랄계 지도층의 DNA는 현대 헝가리에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헝가리는 우랄계 마자르인의 정체성을 지닙니다. 소수이지만 우랄 DNA가 여전히 헝가리인에 있거니와 헝가리는 여전히 우랄어 계통인 헝가리어와 전통 문화를 유지하며 독특한 우랄 출신의 자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비슷한 언어가 없으며 유사한 언어를 찾으려면 무려 3,500km 떨어진 러시아 만시 자치구의 만시어까지 가야 합니다. 우랄계 조상들이 헝가리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불가리아와 헝가리 건국과 직접 연관돼 있고 로마 제국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준 훈족이 과연 우리가 아는 흉노였을까요? 이것 또한 사실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17세기 청나라에 온 유럽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역사책을 보는 중에 흉노라는 강한 기마민족을 발견하죠. 선교사 눈에 3세기경 중국에서 사라진 흉노는 6세기 로마를 휩쓴 훈족과 특징, 이름이 똑 닮았기에 선교사 드기네는 훈, 흉노, 동족론을 제시합니다. 동족이 맞다면 당대의 다른 우주나 다름없는 동서양 역사를 연결하며 시간차를 두고 두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죠. 시크하게 말이 없는 유목민족 훈과 흉노는 그 이후로 민족 이동과 문화, 언어 교류에 관심 많던 수많은 학자들의 떡밥이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론도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물론 흉노는 몽골계, 튀르크계, 이란계, 인도유럽계가 모두 섞여 그 자체가 지구인급으로 광범위했던 다민족 집단. 어쩌면 언어적, 유전적 친연성을 찾는 게 좀 의미 없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훈이 흉노 제국의 정체성을 유지했는지와 당대 사람들이 동일한 존재로 인식했는지 여부로 보이죠. 이와 관련해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인 중국 둔황 망루 유적지에서 발견된 소그드인이 쓴 편지 내용이 1948년 세상에 밝혀집니다. 314년에 쓰여진 이 편지는 311년 흉노가 일으킨 영가의 난을 얘기하면서 흉노가 들어갈 자리에 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또한 서진시대의 둔황 출신 승려 축법호 또한 280년, 308년 흉노를 후나라고 번역합니다. 결국 1, 2세기 중국 몽골 지역에서 강성했던 흉노 제국이 중국 서부 둔황 지역의 언어로는 3세기 이전부터 훈 혹은 후나라고 불렸던 것이죠. 흉노가 6세기 유럽에 나타난 아틸라 왕의 훈 제국과 같은 명칭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흉노 제국은 워낙 방대했기에 유럽으로 서진한 훈족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겠죠. 최근 DNA 하플로 분석에 의하면 유럽의 훈족은 혈통적으로 수많은 흉노 집단 중에서도 동흉노와 매우 유사함이 밝혀집니다. 한편 흉노와 훈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청동 가마솥. 흉노 제국이 있던 내몽골 오르도스의 강 유역에는 종교 혹은 장례 의식용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청동 가마솥이 발견되는데요. 이 가마솥은 내몽골뿐만 아니라 3세기부터 흉노가 서진하는 경로마다 그것도 항상 강 유역에 발견됩니다. 중앙아시아 토볼강, 이르티시강, 시르다리아 강에도 발견되다가 결국 유럽 다뉴브 강에까지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흉노의 서진 경로를 가늠할 수 있죠. 참고로 유럽까지 가지 않고 중앙아시아에서 머무른 흉노의 일부는 백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논의를 좀 더 확장하면 흉노가 남쪽으로 가서 에프탈 왕조를 만들고 아프가니스탄 파슈툰족이 된 당사자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려운 생각할 것 없이 유럽에 나타난 훈족이 정체성이나 문화적으로 흉노의 직접 후예라고 볼 수 있으며 DNA로 보면 흉노 중에서도 우리와 가까웠던 동흉노 계열로 추정되죠. 물론 훈족이 6세기 유럽에 왔을 때는 이동 과정에서 이란계와 인도유럽계가 엄청 섞인 이후였을 것입니다. 흉노와 훈 그리고 헝가리까지의 역사를 지켜보면 아시아에서 밀려난 튀르크계 집단이 전혀 다른 우주인 유럽에 나타나 질서를 재편하는 나비 효과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수백 년간 훈은 유럽을 약탈한 야만자 이미지가 컸지만 사실 로마만큼이나 유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도 하죠. 엄청난 군사기술로 유럽의 전투력을 상향 평준화시켰으며 유럽 중세에 나타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또한 훈 정복자들이 남긴 거대한 유산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제왕과 제후 사이의 계약제도인 봉건제는 사실 넓은 초원과 많은 가축들을 가진 훈 지배층이 지역별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흉노와 훈족의 파괴적 혁신 사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쌓여있지만 내수시장과 기회가 한정된 한국인 또한 영토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강점을 갖는 사회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며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전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해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불가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어떻게 중세 중흥기를 누렸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웅들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